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이화영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재명을 좀 정치적으로 키워주겠다고 해서 쌍방울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 이재명 관련된 부분에서 비밀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저 이화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이 지금까지는 이제 비밀을 지키고 있는데 요거 더 이상 지키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화영이 결국은 다 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화영이 그 수원지법에서 또 지금 1심을 받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원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지금 2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받고 있는 건 그동안 이제 신준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던 외국항 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 등등 해가지고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그것이 2심으로 갔는데 그거 외에 추가 뇌물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화영이 좀 뇌물을 엄청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추가 뇌물이 그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추가 뇌물죄에 관련해서 1심이 열렸는데 1심이 열리기가 무섭게 한때 그 이화영의 지인들이고 동업자들이었던 그들이 전부 그 범죄를 실토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업자라고 할 수 있고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1심 첫 재판부터 내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뇌물 액수가 수억 원입니다, 수억 원. 지금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거 이제 9년 6개월을 받게 되면 한 70살 정도 돼야 나오는데, 좀 추가로 뇌물이 또 드러났어요, 이화영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80살 정도 돼야 나올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데다가 지금 이제 이화영이 추가로 또 이제 어쨌든 뇌물죄가 드러나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로 형이 늘어날 텐데 과연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미 이화영이 그동안 지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요새 노무현이 왜 자살했는지 이런 것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슬쩍슬쩍 이재명을 겨냥해서 자기를 봐라,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지금 대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한 바 있죠. 내가 대속을 하고 있다, 나 때문에 이재명이 살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발언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이런 그 심경의 변화 같은 것이 조금 나타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화영이 아마 속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알려졌지만 이화영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만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을 하고 있다, 이 발언하는 부분이 이제 항소심에서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자신의 부인을 만나서 자, 이재명이 만나봐라, 내가 지금 9년 6개월이나 받았는데 이재명이 좀 만나봐. 그래서 지금 변호사비도 어렵고, 변호사비가 이제 두 군데로 나가야 돼요. 항소심 변호사비, 그 다음에 1심, 수원지법의 1심 변호사비, 엄청나게 변호사비가 들어갈 겁니다.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은 전부 추징 몰수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부인한테 자, 이화영이 만나봐야 했더니 그 부인이 말이죠. 싫어.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당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안 만난다 이겁니다. 그때 아마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이화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내가 지금 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피식웃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더 이상 다물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신준호 판사에 의해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원지법에서 1심이 또 다른 뇌물죄로 해서 1심을 받고 있는데, 이 판사도 신준호 판사입니다. 똑같이 신준호 판사한테 추가로 받은 뇌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충격적인 것은 이 지인들로부터 법정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등에 칼을 맞은 그들끼리에는 배신을 당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 실토를 했어요. 이화영과 이제 김성태도 여기 들어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체 대표 A씨 또 B씨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5명의 소위 말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지금 놀랍게도 이제 이화영으로서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날 그 첫 공판부터 김성태는 물론이고, 자, 누굽니까? 건설업체 대표 A씨, 그 다음에 도내 아이스콘, 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 등이 전부 혐의를 인정해버렸어요. 다만 이제 전기공사업체 C씨는 자기들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의견을 다음에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사업체 C씨도 결국은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A씨도
B 씨도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만 인정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 뭐 김성태는 뭐 원래부터 성실하게 이실직고 하고 있고, A 씨, B 씨, 이화영의 그 오랜 지인이고 후원자인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화영에 관련된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은 이실직고하는 게 자기들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화영의 상황이 보니까 9년 6개월이나 받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이화영이 더 이상 어떤 연을 가지고 하는 게 자기들에게 뭐 전혀 도움이 될 게 없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걸로 해서 처벌받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도 보니까 뭐 1심이 조만간에 나오는데 간당간당하고 이런 정적인 상황들, 법률적인 상황들을 보고 결국은 그들끼리 볼 때는 변심한 거다. 등에 칼을 꽂았다. 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1심 때 뇌물 받은 액수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받은 것만 해도 70세까지 깜빵 살 거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뭐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유죄로 인정되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금 보니까 자신이 이제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서 매달 2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또 대선 캠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입니다. 이게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경기도 부지사 하면서 이재명과 관계를 맺었고, 이재명이 대선에 나올 때 그 대선 캠프의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역시 자신의 후원자였던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이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거,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여기 한때 A씨는 보니까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래가면서 말을 흐렸는데, 최근에 이 마음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이실직고하기로. 그래서 전부 다 첫날부터 혐의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B씨도 자 2018년 8월부터 이렇게 해서 2019년 11월까지 이화영의 이 수행 운전기사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한 혐의, 이걸로 기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는 이제 다 불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승진 요청을 하면서 특정 경찰관에 대해서 대가로 3천만 원을 준 혐의. 그 다음에 이화영으로부터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들, 그 쌍방울의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500만 원 시족해가지고 총 2천만 원을 후원한 혐의. 이것도 이제 다 실토를 했고, 김성태는 이재명에게도 내가 쪼개기 후원했다. 이것도 지금 다 실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첫날부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뭐 자백을 하는 것이니까, 당사자들이. 그래서 이화영은 지금 추가 뇌물죄가 드러나서 엄청난 형량이 예상된다. 아마 판사가 형량을 계산한 게 골치 아플 정도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이화영이 짱구를 굴린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이실직고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죄에 대해서 다 자백을 하고, 이것이 자기가 그나마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법관이나 검찰에 의해서 그럼 가능하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깜빵 안에서 죽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이실직고하는 게 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그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 됐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재명이 1심 선고 유죄가 이제 10월 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화영이 좀 더 빨리 변할 겁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9년 6개월도 이제 항소심이 들어가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지금 뭡니까? 제3자 뇌물자가 이제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화영이. 그래서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제 항소심 가면 항소심 자체만으로도 이화영이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추가 뇌물이 드러나서, 이 추가 뇌물죄가 드러나서 재판이 열렸는데, 첫날부터 이 주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전부 그 범죄를 자백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뭐 엄청난 그 형량이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내가 과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이미 이화영은 내가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대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무슨 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황당하게 자신의 부인인 그 백 씨가 말이죠. 부인이 내가 이재명을 왜 만나라면서 거부했던 이런 사실들. 그 다음에 무려 9년 6개월을 받고, 근데 추가로 더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렸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달리 달아날 길도 없고 유일한 길은 검찰과 법원에 최대한 그 진실을 고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관련된 이런 가지 관련해서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평화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부터 얘기 듣고 지시받고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낸 이 부분을 이화영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신준호 판사에 의해서 이재명까지만 안 갔다 뿐이지 사실은 이화영이 쌍방울 등을 통해서 경기도 500만 불, 그다음에 이재명 300만 불 해가지고 돈을 불법적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라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신준호 판사예요. 근데 그 신준호 판사한테 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실직고의 길이 없고 그래서 이재명은 이재명 역시도 더욱더 불안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